수의 정의는 기본적으로 앞쪽은 어떤 내용이냐면 각에 대한 얘기야. 각에 대한 얘기인데 얘를 일반각적인 내용이에요. 일반각이 쉽게 생각하면 한 바퀴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바퀴가 있다 이 말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각도 플러스가 있고 마이너스가 있는 걸 우리 다 알고 있을 거라 보고 핵심적인 거 몇 가지만 설명하고, 세타가 2사분각일 때 2분의 세타가 나타낸 동경이 존재할 수 있는 사분면을 모두 구하시오 이거야. 일단은 세타에 대한 각이 없다는 것은 일반각이란 소리지. 그러지? 세타는 2사분면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식으로는 풀 수 있습니다. 이쪽을 말하고 있겠지. 정확하게는 이제 표현상 정확하게 표현하면 세타는 이렇게 표현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겠지? 요게 2사분각이니까. 몇 가지 이해되니? 그러면 총 4사분면 중에 4분의 1인 내가 세타란 소리겠지. 계속 돌면서 4분의 1만 칠한 거잖아요. 그렇지? 얘를 다 각을 절반으로 쪼개겠다 이 말이잖아. 이해되니? 한 바퀴 돌면서 여기, 두 번째 돌면서 여기, 세 번째 돌면서 여기, 이래 됐단 소리 아니야. 이해되니? 엄마 이해됐어? 이 각이 절반씩 다 줄어들었다는 소리잖아. 왼쪽 오른쪽의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잖아. 세 바퀴가, 예를 들어 세 바퀴를 반으로 주면 한 바퀴 반 이렇게 되겠지. 여튼간에 그렇더라도 2분의 세타도 총 얘를 한 바퀴 4분면 중에 4분의 1이 칠해져야 된다고. 어떤 느낌인지는 알겠나요? 여기 있는 각이 절반이 돼서 1이 같다고. 여기 있는 각이 절반이 돼서 1이 같다고. 여기 있는 각이 절반이 돼서 1이 같다고. 그럼 이 라인의 개수하고 요 라인의 개수는 어떻게 했어? 똑같겠지. 그러겠지. 세타 각이 있으면, 다시 말해서 세타가 지금 여기 전체 4분의 1이 칠해졌으면 2분의 세타도 4분의 1이 칠해져야 된다고. 그러면 이해되나요? 됐습니까? 그러면 내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심플하게 생각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론부터 알아내고 가봅시다. 그러면 세타를 어떻게 써? 일반각으로 써야 돼요. 세타는 2n 파이 2사분면이니까 플러스 2분의 파이부터 2n 파이 플러스 파이까지가 2사분면이겠죠. 맞나요? 얘를 2로 다 나누면 2분의 세타는 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부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까지가 답이 되겠네요. n은 뭐야? 정수지. 0파이 4분의 파이, 0파이 2분의 파이, 0파이 4분의 파이, 0파이 2분의 파이 까지가 되니까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1파이 4분의 파이, 1파이 4분의 파이, 1파이 2분의 파이 여기까지가 되는 거죠. 여가 된다 이거죠. 다시 말해서 얘 둘을 합치면 전체의 4분의 1이 되는 거네요. 얘하고 얘는 뭐야? 대칭적이지. 지금 주기적이지. 주기적. 이해되니? 여가 칠해지면 여기가 칠해지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세타를 반으로 쪼개게 되면 여기가 총 90도였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90도였는데 반씩 쪼개져서 45도 45도로 쪼개질 거다 이런 말이야. 어떤 의미인지 알겠나요? 그러면 요 각을 생각보다 더 쉽게 구할 수도 있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제일 쉬운 방법이야. 2분의 파이야. 얘를 반을 쪼개면 얼마가 되냐?
4분의 파이가 되겠지. 여기가 파이야.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돼? 2분의 파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적어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라도 있다 이 말이겠지. 이러니 여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얘를 주기적으로 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식으로는 이렇게 풀고 됐어요? 3분의로 가볼까? 똑같아요. 3분의 얘도 마찬가지로 3분의도 어떻게 되겠어? 3등분 되겠지. 이제 90도니까 30도씩 나올 거 아니야. 여기는 어디로 가? 2분의 파이 3등분 하면 1이 가겠죠. 2분의 파이 3등분 6분의 파이가 되겠지. 얘는 파이니까 3등분 하면 3분의 파이가 되겠지. 그럼 1이 들어갔다 이거야. 1이 갔으면 주기적으로 있을 거 아니야. 30도씩 나누면 총 몇 등분? 12등분이 되겠지. 4개당 하나씩 떨어진다 이 말이 되겠네. 하나 둘 셋 4개당 하나. 하나 둘 셋 4개당 하나. 이해되니? 어떻게 구한지 알겠어? 세타가 일반각으로 주어졌을 때 3분의 세타에 대한 범위에 대한 얘기를 하는 중입니다. 요거 보고 답 쓰면 돼. 안 그랬으면 여기다가 똑같이 3분의 세타는 3분의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 3분의 2n 파이 플러스 파이 대신에 n 정수 집어넣어 가지고 구하고 하면 나옵니다. 알겠나요? 특별히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이런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한 거야. 됐습니까? 다음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 두 동경의 위치 관계야. 두 개의 선이 원점에서 이렇게 선 자체가 동경입니다. 그 동경이 위치 관계가 분명히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더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 하나는 일치 한 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원점 대칭이면 어떻게 돼? 원점 대칭이면 반 바퀴 차이가 나는 거지. 얘는 뭐가 나는 거야? 차이가 나는 거야. 얘는 대칭이지. 얘는 X축 대칭. 얘는 Y축 대칭. Y는 X 대칭. 크게는 두 종류라고요. 요것만 있는 것은 아니야. 두 개의 차이가 90도일 수도 있겠지. 두 개의 차이가 60도일 수도 있겠지. 뭔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이해돼? 말 그대로 차이가 얘 둘은 차이가 나니까 두 개를 당연히 빼겠지. 일치라는 말은 하나는 여기에 있고 또 하나도 여기에 있다 이 말이잖아. 그렇지? 차이가 얘는 몇 바퀴? 한 바퀴 차이 난다는 소리잖아. 됐니? 그 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 파이 이렇게 쓰면 끝나는 거지. 일치한다는 소리는 뭔 말이라고? 두 개의 세타가 몇 바퀴 차이 난다는 소리겠지. 됐습니까? 원점 대칭인 것은 두 개의 차이가 반 바퀴 차이 나는 거지. 어떻게 써보면 2n 플러스 1이든 마이너스 1 파이만큼 차이가 난다 이 말이 되겠네. 이거 반 바퀴잖아. 한 바퀴가 더 날 수도 있어. 반 바퀴가 아니라 한 바퀴 돌고 반 바퀴, 5바퀴 돌고 반 바퀴, 뒤로 2바퀴 돌고 반 바퀴. 이해되니? 고식이 되겠지. 다시 말해서 뭐가 발생하면 차이가 발생하면
식을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다 이거야. 얘를 좀 바꿔볼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뿔마 EM 파이를 쓸 수 있나요? 뿔마 EM 파이 절대값 그대로 뺀 거야. 뿔마 EM 파이는 뿔마가 필요가 없잖아. 플러스 M 이거 M 바퀴니까 앞으로 M 바퀴 뒤로 M 바퀴 관계 없잖아. 두 번째는 차이가 뿔마 EM-1파이는 EM- 홀수밖이잖아. 그러면 뿔마가 얘도 필요가 없게 되겠네. 그럼 이해돼? 이게 이해가 되면 그 나머지 차이들도 다 쓸 수 있다는 소리잖아. 60도 3분의 파이만큼 차이가 납니다. 그럼 식이 어떻게 써? 일단은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어떻게 쓸 수 있겠니 그러면? 얘는 2n 파이는 몇 바퀴잖아. 그러면 3분의 파이가 더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쓰겠어? 2n 파이 뿔마 3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이가 두 동경의 차이를 얘기하면 다 무조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소리네. 누가 크다 작다가 아니라. 그럼 이해되니? 한 가지 차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대칭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중한 평균적인 생각이 있는 거야. 평균적인 생각. 그 선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이렇게 있는 거잖아. 이해됩니까? 뭐의 대칭이라는 말은 더 큰 놈도 있고 더 작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되니? 그럼 대칭이면 평균적인 생각이니까 가운데 선에 2배 이렇게 하면 쓰면 되겠죠. X축 대칭이면 X축 대칭이면 이쪽으로 써볼까? 왼쪽에서 잘 보이긴 합니다. 근데 일부러 여기다 해봤어. 똑같은 결과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얘보다 작고 얘보다 크고 이래 되지. 그럼 가운데 몇 배? 2배가 나와야 된다 이거야. 두 개를 어떻게 했을 때? 두 개를 평균이니까 두 개를 더해야겠지. 가운데 2배. 얘는 2n-1 파이에 2배 이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얘를 그냥 2n 파이라 적어도 관계 없겠네. 등호는 연결되는 거 아니야 정확하게는. 위에 n 썼으면 밑에 다른 문자 쓰긴 해야 돼. 여기가 자체가 2n 플러스 1 파이잖아. 거기에 2배 하니까 이런 꼴이 된다고 무조건. X축 대칭이면. Y축 대칭이면 여기에 2배. 모르겠으면 위에 거 2배. 위에 건 쉽잖아. 2분의 파이니까 파이만큼 내겠지. 여기 2배는요 2분의 3 하면 3파이가 돼. 다시 말해서 이 선으로 가는 거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2n 플러스 1파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는 뒤로 가도 많이 이용됩니다. X축 대칭, Y축 대칭. Y는 X대칭은 요놈의 대칭이니까 45도 4분의 파이의 2배가 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겠죠. 여기 대칭이면 요놈의 2배, 여기 요놈의 2배면 요놈의 2배면 여기야. 대칭성에 대해서는 이해됩니까? 그럼 대칭성이 좀 달라지더라도 똑같은 방법으로 풀면 되겠지. 가운데 선에 2배 하면 되겠네요.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러면 요런 것들이 기본이 돼서 우리는 sin x랑 sin y가 같다는 걸 문제를 풀 수가 있다고요. 일단 요거에 기반이 돼야 될 것은 단위원을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겠지. 옆에다 그려놓게. 단위원의 반지름이 1인 원이고요. 시초선 동경이 이루는 각으로 요점의 좌표를 나타내겠다 이 말이죠. x좌표는 뭐고? 요점이 뭐라고? 사인 알파 몇 바퀴 플러스 알파 사인이 아니잖아요. x좌표는 코사인 알파, y좌표는 사인 알파. 탄젠트는 어디 있나요? 준 탄젠트 어디 있어? 요점의 좌표가 1, 탄젠트 알파이고 탄젠트 알파는 얘의 기울기가 또 탄젠트 알파야. 기울기 이것분의 이거니까 이것분의 이거 탄젠트 알파라고. 우리 눈은 뭐가 잘 보일 수 있어? 기울기가 잘 보이면 되겠지. 그래서 좌표가 사분면허 연관성이 있으니까 얘는 뿔뿔 마뿔 마마 뿔마가 사인 코사인이 부호가 잘 보여야 되고 탄젠트는 기울기니까 이쪽 1, 3, 4면은 플러스야 되고 2, 4, 3면은 마이너스 된다고. 요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상가함수에 대한 문제를 좀 더 하다 문제를 풀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B단 그래프 단위원 위에 있는 점만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게 아니야. 만약에 얘가 1이 아니고 R로 바뀌면 여기다 다 R을 곱하면 돼. R을 다 곱하면 된다고. 그래서 좌표 평면에 있는 모든 점을 원점과의 거리와 동경의 시초선과 동경의 이루는 각으로 다 표현할 수가 있다가 중요한 내용입니다. 적어도 근데 이 정도 기억하자고.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니까 x좌표를 보면서 코사인 값을 생각할 수가 있고 y좌표를 보면서 사인 값을 생각할 수가 있고 기울기를 보면서 탄젠트 값을 생각할 수 있겠다. 정확한 값은 특수각만 알 수 있습니다. 대략의 위치는 알 수 있지만 정확한 값은 특수각만 알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sin x와 sin y가 같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좌표가 같다고? sin은 무슨 좌표? y 좌표가 똑같다고. y 좌표가 똑같다고. 그러면 y 좌표 똑같은 방법은 이 점도 있고 이 점도 있는 거라고. 다시 말해서 얘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 일치할 수가 있겠고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각이 일치한다는 게 아니라 동경이 일치하는 거야. 두 번째는 뭐 할 수 있어? Y축 대칭이 될 수가 있다고. 이 단위원을 정확하게 이해해야지 상가함수에 어려운 문제인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이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 단위원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 이거지. 이 말 이해돼? 일치라면 sin x와 sin y가 똑같단 말. 이게 sin x가 여기 있고 sin y도 여기 있으면 된다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하고 바로 연결을 시키는 거라고. 이해되니? 합성함수라 생각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첫 번째 일치하면 어떻게 풀었습니까? x에서 y를 뺐더니 EM파이가 되면 일치하는 거예요. 바퀴 차이 나면 y축 되는 대칭이 됩니다. 두 개를 더해서 가운데의 두 배가 되면 된다겠지요.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관계없죠. n에다 정수 집어넣을 거니까요. 이 두 가지 식으로 우리는 xy 관계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온 문제들 다 이런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다 이거고, 거기에 있는 점을 사인값, 코사인값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는 단위원에 있는 좌표적인 생각을 하면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런 내용까지 되는 거라고. 큰 흐름 이해돼?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이해한다가 맞고, 차이가 나는 것과 뭐의 대칭이라는 두 가지의 형태라 이거야. 크게 차이가 난다, 빼서 관계식을 뽑는다. 일치한다, 대칭이다, 가운데 평균이라는 생각을 하고 식을 뽑아내면 충분히 응용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좀 어려운 거 한번 해볼까? 코사인 x랑 사인 y가 같대요. 코사인 x와 사인 y가 같대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단위원 일단 그리라고. 보면서 문제 풀자고. 코사인은 x좌표고 사인은 y좌표인데 x좌표 y좌표가 같다? 당연히 y는 x라는 보조선이 있어야겠죠. 여기 집어넣을 x하고 y는 다른 값을 집어넣는 거야. 같은 값도 집어넣을 수 있지만 일단 다른 값이라고 생각해야겠지. 그럼 코사인 x와 사인 y가 같은 위치를 한번 나타내 볼게요. 여기 좌표만 x표 y좌표 같은 거고 y는 x 위에다 점 찍으면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동경은 어디 나타내겠어? 코사인은 무슨 좌표? x좌표죠. x좌표인 게 뭘 볼까요? 이놈의 x좌표인 이 점하고 이 점의 동경을 보겠죠. 여기랑 여기에 동경을 보겠죠. 사인은 y좌표니까 여기랑 여기에 동경을 보겠네요. 비교 방법이 몇 가지가 해야 돼? 빨간 것이 2개고 지금 보라색이 2개니까 4번을 해야 돼. 4번 중에 얘하고 얘 보여 안 보여? y는 x 대칭이 보이잖아. 얘하고 얘 y는 x 대칭이 보이잖아. 됐나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한 번만 하면 되겠네. 한 번만. 또 얘하고 얘 다시 얘하고 얘 비교돼야 안 돼. 얘하고 얘 비교돼야 안 돼. 어떤 관계야? 얘하고 얘 비교 되냐 안 되냐? 얘하고 얘는 90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90도 이루고 있어. 또 얘하고 얘 90도를 이루고 있단 말이야. 얘하고 얘 90도를 이루겠네. 얘는 보라색이 더 크고 얘도 보라색이 더 크네. 주의사항이 발생을 했네. 빨간색과 보라색은 지금 보라색이 몇 바퀴 돈지 모르지만 더 큰 쪽이 있다고. 얘도 더 큰 쪽에 있지. 그럼 반대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겠네. 얘의 무슨 좌표 봤어 현재? Y 좌표 봤지? 그럼 얘의 X 좌표를 보자고. 그리고 얘의 무슨 좌표 봐? Y 좌표를 보자고. 그럼 요놈의 Y 좌표, 요놈의 X 좌표는 얘는 양수고 얘는 음수네요. 위치가 달라지면 부호가 달라지네요. 그러면 제약 조건이 분명 있긴 있네요. 제약 조건이 있어. 이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적어놓고 갈게요. 첫 번째 뭐였지? y는 x 대칭이죠. y는 x 대칭. 두 번째로 자 90도 차이 주의라고 적어놓을게요. 90도 차이가 나긴 하는데 차이라고 말하면 안 돼. 정확하게는 이해되니? 이 점을 찍어서 한번 해볼게요. 이 점을 찍어볼게요. 이 점에 지금 X좌표 Y좌표네요. 이 점에 X좌표 Y좌표 X좌표에다가 빨간 거 보라색 Y좌표에다가 보라색 각을 보면 빨간 선보다 지금 보라색이 더 앞쪽에 있네요. 빨간 선보다 보라색이 더 앞에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고요. 빨간 게 누구야? 보라색이 누구냐면 사인이에요. Y좌표가 더 앞에 있다 이 말이래요. 누가? Y가 X보다 90도 앞에 있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렇게 쓰지 말고 오케이. 그러면 얘는 뭐라 써야 돼? y는 x 대칭이니까 x 더하기 y는 45대 2배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 쓰면 되겠고, 얘는 두 번째는 누가 더? 사인이 앞에 있다 있죠. y 마이너스 x는 2n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되면 되겠네요.
자, y가 90도 앞쪽에 있어. x가 90도 앞쪽일 수도 있다 했지. 그럼 뭐가 된다고? 부호가 반대가 된다고 했지. 자, 외운다기보다는 좀 이해야. 좀 보여줬습니다. 됐어요? 암산할 수 있을란가 모르겠네. 탄젠트 x랑 탄젠트 y가 같대요. 탄젠트 뭘 보고 하자고? 기울기 보고 하자고 해. 이거 보고 하자고. 그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고? 첫 번째, 일치 생각할 수 있겠고, 두 번째, 원점 대칭 생각할 수 있겠고. 일치하면 바퀴 차이 EM 파이. 원점 대칭이면 반바퀴 차이. 그러죠? 사인이 같을 때, 사인 코사인이 같을 때, 탄젠트 같을 때에 대한 얘기를 한 겁니다. 됐습니까? 이 류보다 좀 더 쉬운 스타일 문제는 이제 이런 류의 문제들. 사인 제곱 1도, 제곱 2도, 92도, 제곱. 제곱의 특징은 제곱의 합이 1이 되는 피타고라스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탄젠트는 곱했죠. 탄젠트 지금 곱하기야. 탄젠트 더하기는 없어. 탄젠트는 기울기 했지. 기울기로 해보고 이거 뭐지? 기울기를 곱했을 때 우리는 직각 구조가 하나 있고 y는 x 대칭 구조가 있지. 얘는 y는 x 대칭 구조야. 얘 두 개가 1이라고요. 제곱에 하면 뭐라고? 피타고라스로 생각하면 됩니다. 사인 1도와 사인 89도. 얘가 코사인 제곱 1도야. 합이 1 구조가. 세 번째는 뭐가 있어? 요런 거 있지. 각의 합은 얘는 사인은 뭐 y 좌표의 합, 코사인 합은 x 좌표의 합. 아까보다 좀 더 쉬운 내용이야. 좌표로서 우리는 이런 값들을 쉽게 구할 수가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상가함수 제일 어렵게 보여지는 것은 이제 이런 류의 문제는 다 단위원으로 풀면 아주 쉽게 끝납니다. 방정식, 부등식 쪽은 단위원으로 풀면 쉽게 끝나요. 책에서는 그런 문제는 한 4시간 들었네요. 코사인분의 사인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 기울기.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라고? 기울기. 누구랑 누구랑 기울기야? 코사인 x, 사인 x와 1,0하고의 기울기야. 그럼 코사인 x, 사인 x는 어디 위에 있는 거냐면 단위원 위의 점이야. 코사인 x, 사인 x는 뭐라고? 단위원 위에 있는 점하고 1,0하고의 기울기야. 코사인 x가 움직인다는 것은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바꿔볼게요. 이거의 기울기라고.
이 점이 이렇게 움직이면서 기울기 값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야. 주어진 시기에. 알겠어요? 이 기울기의 범위가 나오겠네. 이때 최대, 이때 최소. 대칭이니까 둘 중에 하나만 구해야 되겠죠. 어떤 얘기인지 이해됩니까? 코사인하고 사인이 동시에 등장하는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 기울기로 생각하면 돼요. 1차적으로는. 알겠나요? 원래는 기울기적인 개념보다는 코사인 x, 사인 x의 이 좌표는 단위원 위의 점이라는 게 우선이야, 사실은. 그걸 가지고 기울기식을 만들어낸 거고, 그 외의 것들도 만들어낼 수는 있습니다. 알겠나요? 이 정도. 남는 시간은 자기 하고 싶은 거 하시고, 대신 숙제만 준혁아 숙제 좀 하고 해. 제발 좀 해라. 그래프 30번까지 내주겠습니다. 30번까지 과제 1월 31일